그럼 다시 짤막하게 얘기 좀 하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방금 한 게 뭐라고요? 유리함수의 무슨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를 식으로 쓰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아, 나 이거 뭔 줄 알아. 어떻게 그리면 돼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그래프를?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뭐 했어? 평행 이동한 거죠. 자, 요거랑은 다르게 1차식분의 1차식 꼴로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런 꼴로 말이에요. 뭐 하나 예를 든다면은 y는 뭐 x 빼기 2분의 3x 더하기 5 이런 거예요. 이해 가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유리함수 일반형이라 부를 겁니다.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 부를 건데요. 역시나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를 어떻게 그래프 그리지? 그래프를 그려야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어디에서 대칭이니 뭐니를 낳고 가죠. 그쵸? 다시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배워요. 이런 형태 그래프 그리는 법, 이런 형태 그래프 그리는 법,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 가요? 첫 번째 방식은요. 아까 했던 거죠. 이것도 일종의 가분수처럼 봐서요. 이 식을 대분수로 고치는 거예요. 대분수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요? 왜? 이 자리가 목자리고 이 자리가 나머지 자리였으니까. 기억나요? 그래서 3x 더하기 5를요. x 빼기 이렇게 나눠요. 그 몫이 3인 건 이해 가죠? 나머지는 11 나온다. 그치? 이해 가요? 그러면 준식은 3과 분자 11 이렇게 바뀌는 거 혹시 이해 갈까요? 몫과 나머지잖아요. 그쵸? 물론 몫을 앞에다 쓰는 것보다는 지금 보다시피 몫이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몫을 뒤에다 쓰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겠네요. 준식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뭐예요? 이 유리함수는 이 그래프, 즉 어떤 그래프를 x분의 11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로서 그렇다면은 점근선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원래의 그래프인 x분의 11이라는 그래프는 분명히 여러분 중1 때 배웠던 유리함수 그 반비례시 분명히 점근선은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이므로 점근선이 교차하는 곳은 원점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평행 이동한단 말이야. 얼마만큼? 2만큼 3만큼. 그치? 따라서 2,3자리가 되도록 점근선의 교차점이 2,3자리가 되도록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평행 이동이 돼요. 요 둘이 점근선이 될 거고 보통 점근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보다시피 이게 우상향? 좌하향 그래프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는 이쪽에 그리고 하나 이쪽에 그릴 건데 보다시피 이쪽에 그리는 순간 축과 만나는 게 생길 거예요. 그쵸? 이쪽은 축과 안 만나요. 보여요?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축과 만날 수가 없잖아. 축에 닿을 수가 없는걸요. 둘 다. 그쵸? 그래서 이쪽만 축에 닿을 건데요. 축에 닿는 걸 고려해서 절편을 먼저 구할게요. 이 그래프 x 절편은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y에 0을 대입을 해요. y에 0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분수값이 0 나온다는 얘기는 분자가 0 나온다는 것도 뜻하기도 해요. 그쵸? 따라서 분자가 0이라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5. 즉 x 절편값은 여기쯤 될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5. 이해 갔나요?
똑같이 y 절편을 구하려면 뭐 했을까요? x에 0을 대입했을 거예요. x에 0을 대입하면요. 0 빼기 2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2가 0 더하기 5니까 분자는 5가 돼서 y 절편값은 마이너스 2.5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요 둘을 절편으로 갖는 유리함수니까 그래프는 이쪽은 이렇게 나와요.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는 이제 앞으로 표준형으로 주어지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는 표준형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해 주겠구나 라는 걸 잘 이해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과 같이 목과 나머지 개념으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무슨 이해 가죠? 이게 목과 나머지 개념으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100% 절편값이 나올 테니 x절편과 y절편을 이렇게 별도로 따로 구해서 눈금까지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조금 빠르게 구하는 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실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써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실전에서도 이 방법 많이 쓰니까 잘 배워두시고 유용하게 써먹으세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도 알려주고 조금 꼼수 아닌 꼼수도 알려주는데 요것들은 맨날 꼼수만 어떻게든 기억해서 어떻게든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살기 힘들어지니까. 미적분 가면 눈물 날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킬 때 시키는 거 열심히 해놓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이게 다 여러분 자산이 돼요, 자산이. 자, 일단은요, 이런 겁니다. 생각을 잘 해봅시다. 유리함수예요. 대입이 못하는 값이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예요? x에다가 2를 대입할 수 없어요. 그쵸? 2를 대입하면 분모 0이니까요. 그래서 대입이 불가능한 값이 있죠. 얼마? x2. 그쵸? 거기가 하나의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2는 대입이 불가능해요. 이해 가요? 두 번째, 요거는 약간 극한이라는 개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라서 지금은 여러분이 좀 와닿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겁니다. x계수. x계수가 1인 거 보이죠? x계수가 3인 거 보이죠? 이 계수로 보면 1분의 3이죠. 그쵸? 1분의 3이 뭐야? 3이잖아. 그치? 그 3이 바로 이쪽 점근선 위치예요. 다시. 지금 나는 점근선 찾는 방법을 먼저 알려준 겁니다. 일단 세로 점근선은요. 분모가 0 되는 값. 0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값 x2가 첫 번째 점근선이라면 두 번째 점근선, 가로 점근선은요. x의 계수와 x의 계수만 봐서 1분의 3이네. 3 이렇게 계수 b로 나와요. 1분의 3, 3. y는 3 이렇게 말이에요. y는 3 이거 말. 이거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 없이 그냥 식만 딱 보고 점근선 두 개를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점근선이구나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방금 절편 찾는 거 해봤잖아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아까 x 절편 찾을 때 내가 말로 했던 설명 잘 기억나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말로 설명이 더 많다고. 그쵸?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 0을 대입해요. y가 0이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분자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분자 0인 값 x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에 점 하나 찍어주시고 반대로 y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0 대입하죠. x에 0을 대입하면요. 앞에 x들은 사라질 테니까 뭐만 남아? 이렇게 보다시피 상수항만 남아요. 분모 마이너스 2와 분자 플러스 5만 남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 두 개를 분수로 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점 하나 찍는 거죠. 그러면 끝났죠. 이렇게 둘을 지나가는 얘네 둘이 점근선이 유리함수라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일 거예요.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때요? 실제 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계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식만 보고 바로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쑥쑥쑥쑥.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듯이 예전에는 2차 함수 하나 갖고 한 달 동안 배웠어요. 1차 함수도 한 달 동안 배웠고요. 1차 함수도 한 달 동안 배우고 2차 함수도 한 달 동안 배웠지만 아직도 여러분은 1차 함수, 2차 함수 활용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죠?
그걸 다 풀 줄 알면은 여러분 주간 테스트 점수가 잘 나와야 되지 않아요? 못 풀잖아요, 아직도. 그쵸? 근데 유리함수는 고작 일주일도 안 배워요. 그래놓고서 문제는 어떨 것 같아요? 그 2차 함수 응용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죠. 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내가 봤던 건데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되게 쉬운 겁니다. 뭐 하나의 유리함수와 하나의 무리함수와 하나의 직선인가를 주고선 요 안에 격자점이 몇 개인지 셋이요. 이런 아주 단순한 문제도 얘를 다 틀려요. 이 안에 격자점이 몇 개인지 셋이요라는 이 단순한 문제도 얘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면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수학에 비교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프도 훨씬 더 짧게 배우고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저 비고등학교 학생 어저께 만난 학생이 나한테 되게 억울하다는 듯이 자기가 살면서 수학 시험 앞숫자 8자를 처음 봤대요. 자기는 살면서 80점, 86점, 89점이었나?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아마 1등급이긴 한데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8자를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시험에 닮음 도형이 나올 줄 몰랐대요. 네, 고등학교부터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 수학 전체 플러스입니다. 갑자기 수학 문제에 무게중심이 나오거나 닮음이 나오거나. 나는 어땠는 줄 알아요? 나는 더 황당했어요. 나 시험 볼 때는, 나 수능 볼 때 정말 식은땀 흘려서 풀었어. 내가 진짜 살면서 그렇게 힘든 수능 문제는 처음 봤어요,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이 나오더라고, 원이. 그래서 이게 뭐였지? 다 까먹었는데 갑자기 이게 나올 줄도 몰랐고. 그래서 고등학교부터는요 중학교 3년치 플러스 알파입니다. 시험 범위가.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자,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뭐 저기 유리함수, 근데 상수함수가 되는 것도 있잖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안 할게요. 저기 참고로 고1 애들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하라고 필수이제 4번 같은 거 말이야. 왜?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뭔가를 느꼈다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뭔가 잘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느꼈다면요. 모눈 노트라도 하나 하시던가요. 모눈 노트. 모눈 노트에다 그림을 그리시던가 열심히 점선 하면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래요. 이거 점근선 교차점이 어딘지 다시 할게요. 이거는 표준형이죠. 어떤 그래프를 얼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어떤 그래프를 뒤에 있는 빼기 3 더하기 4를 무시하시면 남아있는 건 누구만 남아요? 보다시피 y는 x분의 1만 남죠.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원래 점근선 교차하는 곳이 원점이었잖아요. 그쵸? 유리함수는. 근데 이거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쵸? 그럼 점근선도 같이 따라오니 점근선의 교차점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3,4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죠? 이게 끝인가요? 실제 방향은 x분의 1였기 때문에 여기 1사분면과 3사분면 통과하는 모양을 평행했으니까 이런 모양일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은 어차피 축과 안 만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쪽이에요. 이쪽 그리는 순간 축과 만나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해? 절편이 필요해요. 자, 이 함수의 x절편은 어떻게 찾는다? y에 0을 대입하죠. 0 대입하면 0은 x 빼기 3분의 1 더하기 4예요. 그쵸? x 빼기 3분의 1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인데 역수를 만들면 x 빼기 3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쵸? 양변을 역수화하면요. 그쵸?
좌변도 역수, 우변도 역수. 이해 가죠? 따라서 x가 얼마냐면은 3 빼기 4분의 1, 4분의 11이 되겠네요. 그쵸? 자, x 절편값은 4분의 11. 얘보다 조금 작죠? 여기쯤이라고 칠게요, 그냥. 을 통과하고요. 이해 가죠? 4분의 11짜리. 그 다음에 y 절편을 구하려면 뭐 하죠? 이때는 반대로 x에 0 대입하죠. x 0 대입하면은 y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 나오는 거 이해 가죠? 그렇죠? x에 0 대입했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4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1인가 봐요. 맞아요? 3분의 10이 어차피 4보다 좀 작은 값이니까 대충 여기 좀 찍을게요. 3분의 11이라고. 따라서 이렇게 둘을 통과하는 모양의 유리함수입니다. 이쪽은 점근선인 걸 잘. 얘를 생각해 본다면 이쪽도 좀 당겨와야겠는데 이 정도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지금처럼 최소한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교차하는 곳, 그러니까 점근선 두 개와 절편 두 개까지 다 표시를 해줘야 일단 그래프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정의역, 치역, 점근선 방정식 찾으래요. 정의역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누구만 빼면 될까요? 나올 수 없는 값. 3이잖아요. 그렇죠? 원소 3만 빼면 돼요. 여러분 책에는 아마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그치?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같은 뜻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 집합입니다. 아래다가 하나 딱딱이 긋는 거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이것도 집합이죠. 집합이 원소가 3이고요. 그렇죠? 이건 차집합이고요. 그렇죠? 이 멍청한 새끼들이 r 빼기 3 쓰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 가지고 그냥. 이런 게 어딨어. 그래 안 그래? 이건 집합이고 원소인데 집합에서 원소를 빼? 그런 게 어딨어. 차집합에 그렇게 정의한 적이 있나? 차집합은 집합이니까 집합과 집합 아니야 이것도? 선생님 이거 가로 하나 안 썼다고 감점 내냐고요? 네. 가로 하나 안 써서 감점이 돼요. 1점 감점 이렇게. 이해 가냐고. 그 다음에 치역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없는 좌표값 4죠. 그래서 이거는 실수 전체에서 4를 이렇게 빼면 되고요. 이게 힘들면은 여러분 그냥 y바 y는 4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뺐던 숫자 3, 4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죠. x는 3, y는 4. 이 둘이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 갔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다시피 한 문제를 그릴 때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쵸? 막 점근선 어디 가고 뭐 절편은 어디고 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것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죠. 자꾸. 다 그려. 그리는 거 이거 그리는 이 순간을 등한시하면 나중에 개 힘들어져요. 진짜로. 여러분 여기부터 아니 이렇게 할게요. 고등학교 범위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난이도가 언제 한번 여유 있을 때 한번 저기 3월 모의고사 한번 봐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용 3월 모의고사 어떤 느낌인지 한번 체험해 보자고. 100분 동안 볼게요. 그게요. 난도가 꽤 어려워요, 진짜. 특히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 가면요. 그래프를 막 한 6개, 8개 그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한 문제인데 그 안에서 그래프를 6개를 막 그리고 막 그래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그때 가서는 이제 손도 못 대는 거죠.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2번은 x 더하기 1분의 3x 빼기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인데 와, 이거 아까 배웠던 일반형인데 표준형으로 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이런 꼴로 고치는 표준형으로 그리는 방식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그 방식이 나왔을 것 같으니까 그 방식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아까 배웠던 꼼수 아닌 꼼수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보여요? 분모 0 되는 값. 분모는 0이 될 수 없거든. 분모 0 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렇게 x는 마이너스 1 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일단 점근선 하나. 두 번째 x계수 1, 3이잖아. 그치? x만 그러니까 뒤에 상수는 무시하는 거야. 1x분의 3x는 3 아니야. 그치? y는 3이라는 점근선 하나. 이렇게 일단 두 개가 점근선이에요. 뭐라고요? 얘가 0이 되는 값과 x분의 3x 요렇게 갖고 푸는 게 바로 점근선 찾는 방식이라고요. 이해 갔어요? 두 번째, 절편을 찾아야죠. 절편은요.
y에다 0을 대입한다. x 절편을 찾기 위해서. y에 0 대입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 분자가 0 나와요. x 얼마? 3분의 1이죠. 여기. 또 하나. x에 0을 대입해서 y 절편을 찾아요. y 절편은 x에 0 대입했으니까 앞에가 지워지죠. 뒤에 있는 이렇게 둘만 남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절편을 찾는 방식인 거죠. 절편은 1분의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여기가 절편이에요.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요? 그래프는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생략. 이해 가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래프 그렸고 정의요? 뭐라고요? 실수 전체에서 뭐 빼면 돼요? 마이너스 하나 빼면 돼요. 치역 뭐예요? 실수 전체에서 뭘 빼요? 3 하나 빼면 돼요. 이해 가죠? 정근선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과 y는 3이고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죠. 좀만 있으면 집에 가죠. 여러분은 이것도 체력을 키우는 좋은 방식이라 했습니다. 모의고사는 무려 100분 동안 봅니다. 수학만 말이죠. 수학만 100분 동안 보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100분 내내 집중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죠. 그것도 개 어려운 문제를. 이 그래프는 과연 어떤 그래프를 얼만큼 평행이동했을까라는 문제예요. 개 쉽죠. 어떤 그래프를 얼만큼 평행이동했을까라는 얘기는 표준형 찾으란 얘기 아니었나요? 그래서 2x 빼기 3을 x 빼기 2로 나누는 몫은 2겠네. 2x 빼기 4고 빼면 1 나오는 거 알죠? 따라서 이거는 나머지가 1짜리니까 분자가 1짜리, 몫이 2니까 뒤에 플러스 2짜리인 이런 식으로 변신이 가능해요. 이해 갔어요? 이렇게 한 번에 쭉쭉 풀어야 된다고. 이 느림보드라. 확실히 그게 보이는 게 테스트 볼 때 손 움직이는 속도만 봐도 몇 점인지 대충 보여요. 손이 움직이는 속도만 봐도. 그러니까 고득점 많은 애들은 시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제를 읽으면서도 풀어요. 심지어. 그거 알아요?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를 푼다고 이렇게 바로바로. 뭐 밑줄 치고 이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읽는데 솔직히 말하면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5초도 안 걸리잖아. 그렇지? 딱 한번 스캔 딱 들어가면은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가 나온다. 데이터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쉬질 않아요. 심지어 50분 내에. 이게 따뜻해서 한 번 할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어떤 그래프를 뒤에 있는 이 빼기 더하기는 다 뭐라고? 평행이동 수치라고 했잖아. 그치? 따라서 어떤 그래프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 이만큼 평행이동. 이해 가죠? 그럼 답 나왔죠? 넘어갈게요. 6번 문제. 자,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새끼들이, 이 건방진 새끼들이 내가 무슨 얘기했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프를 안 그려요. 자꾸. y는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a의 최대값이 6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단 a는 2보다 크대요. 일반형 나왔네. 일반형은 아까처럼 이렇게 점근선과 절편만 바로 캐치해서 그림을 샥샥샥 그리는 방법도 있다고 했고요. 아니면 저렇게 표준형이라고 해서 목과 나머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뭘로 풀까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친구는 이게 문제마다 달라요? 좀 다를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지 뭐. 그렇지? 표준형으로 풀어도 되고 일반형으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문제는 일반형으로는 힘든데 이렇게 표준형 고쳐놓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점근선은 누구누구인지 이해 가요? 하나는 뭐고요? x는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뭐예요? y는 2죠. 이거 2에 가 안 가? 점근선. 그 다음 x절편은 y에 0 대입하는 건데 그럼 분자가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좀 거시기한가? 그럼 반대로 y의 절편은 x에 0을 대입할 텐데 x에 0 대입하면 a 나오잖아요. y절편이 a예요. 그게 2보다 크고요. 그럼 y축과 2보다 큰 여기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얘기면 이런 게 절편이라는 얘기니 점근선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프는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나가는 모양으로 감소함수예요. 이 유리함수는 참 재밌는 게 이 점근선 왼쪽도 감소함수고요. 점근선 오른쪽도 감소함수예요. 근데 이걸 전체를 다 보면 감소함수는 아닙니다. 전체를 다 보면 감소함수는 아닌데 점근선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보면은 각각 감소 함수가 돼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거고 반대의 모양일 때는 이제 각각 증가 함수가 되기도 하고요. 특수하죠. 근데 나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줬어요. 이게 정의역. 무슨 뜻이다? 나는 이 그래프 다 안 쓸 거고 나는 그래프에 x좌표 0부터 x좌표 3까지인 요만큼만 쓰겠다예요. 지금 보다시피 감소하는 모양만 쓰니 어느 쪽을 대입해야 맥시멈 최대값이 나오겠냐고요. 당연히 더 작은 값 0을 대입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실제로 x에 0 대입하면 y가 6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a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숫자가 지워졌어 이 찌기를. x에 0을 대입하면 뭐 나와? a 나오네. 그치? 이해가? 그러니까 a가 일단 6인 거 알 수 있고요. 미니멈 최소값은 반대로 큰 값을 대입할수록 더 낮게 나오죠. 값이. 그쵸? 그래서 정의역의 끝값인 3을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x에 3을 대입하면요. y값, 미니멈 값은 3 더하기 1, 4분의 3위는 6 더하기 a6, 4분의 10이니까 3 나오겠네. 이해 가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애들이 이 그래프를 아예 안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이거 넣어보고 이거 넣어보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풀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응용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손을 못 댄다고요. 그래프를 안 그려봐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꼭 해보셔라. 하나만 더 할까? 뭐지? 11번까지 있어. 더럽게 많네, 씨. 7번까지만 하자! 숙제검사도 해야 되는데, 숙제검사. 숙제검사. 숙제를 안 해온 놈들은 뭐라고? 토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부를걸. 나 이번 주 일요일날 3명 놓고 수업했는데, 9시간 동안. 다 시험 기간이라고 다 안 나왔어, 애들이. 이 유리함수가 y는 x 더하기 a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라는 직선 이 두 직선의 대칭이 된대요. 과연 a, b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내가 아까 유튜브 돌려보면 나와요. 초반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그 유리함수 하면서 그래프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가 점대칭이 되는 곳은 어디다?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 자리. 여기가 바로 이 그래프가 점대칭 되는 좌표입니다. 점대칭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점을 여기에 대칭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대칭 이동된 점도 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거죠. 이렇게. 어느 점이든 다. 그 다음에 선대칭이 2개 있다고 했어요. 선대칭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하나는요. 이 점근선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인 직선과 그치? 하나는 점근선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찾으라는 거겠어요, 결국 이게. 일단 얘를 찾으라는 거겠지. 점근선 교점 자리. 이해 갔어? 점근선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림을 많이 그려봤으면 나오지. 마이너스 2,3이에요. 이해 가요? 이렇게 많이 그려보면 나와야죠. 처음 뭐라는 거예요? 제기를. 에라이 썩을 놈들아. 분모 0 되는 값 x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x분의 3x는 3 아니야? y는 3.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 마이너스 3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이 얘인가 봐요. 뭐라고요? 얘가 뭐라고요? 얘를 지난다고. 마이너스 콤마 3을 지난다고. A가 얼마야? 5네.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에도 대칭이 돼요. 마이너스 1짜리. 얘네. 얘가 뭐라고요? 얘를 통과해요. 마이너스 콤마 3을. B는 얼마예요? 1이에요. 개 쉽네. 금방 풀죠?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9하기는 수요일 날 할게요.